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린백서고요. 오늘도 뭐 큰 이야깃거리는 없는데 작은 거 이것저것 좀 모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도 해드리고 생각도 공유하는 그런 좀 시간을 갖고 싶어서 영상 하나 또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시장이 좋은 쪽으로 시끌시끌하죠. 반감기가 찾아오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까지 오를 수가 있나 싶어요. 왜냐면 저희가 21년 마지막 눈물 날라고 하네. 마지막 그 불장 최고점이 그때 8천만 원 좀 넘었었죠. 그 가격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내려갔잖아요. 데드캣 바운스 같은 그런 거 빼고는 계속 내려갔어요. 정말 그 주봉을 보면은 그냥 계속 내려갔거든요. 저희 계속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게 일상이어서 뭐 200선을 돌파했다, 이더리움 뭐 호재가 있다, 그래서 뭐 코인의 변동이 예상된다, 이렇게 잠깐 좀 그 알트코인만의 미니 불장을 빼고는 내려가는 게 일상이어서 올라가는 게 다시 뭐 5천만 원, 뭐 이렇게 4천만 원 이상 회복이 된다라는 걸 저희가 아마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그게 반감기가 다가온다고 해도 사람이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좌지우지가 된다라는 게 여기에서 보여지는데,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의심을 했고요. 그리고 전 지금도 사실 의심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감기가 왔었을 때 분명히 코인은 상승 여력을 보여줄 것은 분명한데 유동성이 아직 그렇게 받쳐주는 편은 아닌 것 같아서, 베스트 시나리오는 저번 영상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한번 경제 위기가 와서 푹 꺼지는 게 우리한테는 더 이득이다. 물론 이제 여기 많은 이제 선물들이 이제 청산 당할 거고 현물들이 바닥을 치겠지만 결국에는 현금이 있으면은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00만 원만 있어도 지금 여기서 뭐 5배, 6배, 10배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다면 그 1,000만 원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해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은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좀 불안하기도 해요, 사실. 왜냐면 저번 달, 저저번 달에는 비트코인 여기에서 얼마나 더 깨질까 이걸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은 뭐 ETF부터 해가지고 뭐 좋은 이야기밖에 안 나오죠. 뭐 이럴 때가 더 위험한 거니까. 네, 그래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뭐 찬물에 세수하듯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좀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트코인을 내가 어떤 거는 뭐 저희가 뭐 바이프로스트만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어떤 거는 이건 메타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갖고 있는 것도 계실 거고, 이거는 단타로 그냥 좀 길어봐야 중기로 갖고 있는 것들, 단기로 갖고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언제 할까 이거를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하시면은 더 이제 대처하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누가 그렇다고 해서 그거 다 대처하겠어요. 그렇게 투자가 쉬우면은 제 방송을 들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킬 필요가 없죠. 그냥 혼자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막 그룹 채팅이나 디스코드나 이런 데 와서 소통을 하겠습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비슷한 결과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아무튼 뭐 그렇고요. 바이프로스트는 거기에 비해서 뭐 지난 몇 개월간 뭐 펌핑이 있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오해하실까봐 제가 여기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홀딩 기간이 굉장히 긴데 지금 5배 이상 간 거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있긴 있죠. 뭐 루나 클래식이 그렇고요.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낙폭이 크다 보니까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FTX도 그렇고, 그런 망한 코인들 말고 뭐 밈코인도 많이 올랐죠. 뭐 봉크라 그래가지고 솔라나 밈코인인데 그런 것도 있어. 그 다음에 레이어 같은 경우에 이뮤터블 X나 이런 것들이 간간히 이제 펌핑이 됐었어요. 폴리메스, 그 다음에 제로 X, 다 그런 것들이 펌핑을 몇 번씩 주고 받았는데 되게 선별적이고 군집을 해가지고 이게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되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가요. 이게 되게 잔인한 건데 가는 코인들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박탈감을 느끼시거나 초조해서 막 포모가 오거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해해요. 바이프로스트는 어찌 보면은 기회를 노리기에는 지금 좀 괜찮은 자리가 아닌가. 알트장이 왔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그래서 뭐 12월 달에 이번에 뭐 많은 것들을 좀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뭐 내년 초가 됐든 좀 여러 가지 좀 보여줄 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홀더로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일단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조금씩이나마 작년 4년 전처럼은 아니겠지만 조금씩이나마 알트 쪽으로 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저야 뭐 어차피 올라가건 내려가건 계속 갖고 있던 물량이니까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스테이킹 돌리고 있어갖고. 그래서 다음 이야기로,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저번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었는데 좀 아쉬웠나 봐요, 제가.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럼 자스미 코인도 이야기 한번, 프로젝트도 좀 흥미로워서 바이프로스트랑 연관된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볼 건데,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출시 다음날 규제 발표한 연준. 뭐 이거는 뭐 껴맞출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기사인데, 어쨌든 이런 제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 연준 쪽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금융안전 위협 가능성,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이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만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고 이들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출시, 페이팔 관련돼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은데, 저번 불장 사이클 때 페이팔이 먼저 어떻게 보면 신호탄을 날렸었거든요. 페이팔이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페이팔이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뛰어든다. 여기에 프로젝트를 뭐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꿈틀하기 시작했거든요. 디파이 메타에 이어서. 그래서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 출시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래서 이번에도 또 뭔가 또 같은 패턴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게 한 몇 개월 전이거든요. 이번에도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갖고 페이팔이 이거를 또 이제 뭐 사냥을 하러 나서는 것 같은데, 페이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페이팔은 핀테크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은행이라고, 인프라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런 페이먼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페이팔이 사실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진 않아요. 워낙에 요즘에는 뭐 핀테크 하는 게 페이팔 뿐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또 많거든요. 찾아보면 경쟁력 있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페이팔이라는 위치가 조금 애매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비자랑 마스터처럼 독보적인 그런 어떤 뭐 존재는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젊은 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결제 핀테크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암호화폐도 아닌 거고, 그래서 되게 애매한데, 이번에 그래서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를 했으나 이것이 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스테이블 코인은 모든 이제 프로젝트들이 다 잘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알고랜드에서 하고 있는 뭐 서클사랑 해가지고 코인베이스랑 하고 있는 USDC라든지, 또 아바란치 쪽에서 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엄청난 레슨을 받게 됐던 그 루나 사태가 있었지만, 어쨌든 루나도 스테이블 코인이었었고, 이렇게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긍정적으로 시장한테 파급 효과를 주고 많은 프로젝트들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수요가 엄청 많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하나만 잘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산업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암호화폐의 끝판왕이잖아요. 암호화폐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없으면은 암호화폐의 존재 가치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비트코인을 갖고 그냥 자기 블록체인에다가 계속 그냥 스토리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바깥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공급이 많아야 되고요. 공급이 많으면서 수요도 많아야 되고, 이게 다 이루어지려면 우리 전 세계 시스템에 다양한 화폐들이 있잖아요. 물론 달러가 기축이긴 하지만 원화도 있고요. 엔화도 있고 파운드도 있고
그다음에 위안화도 있고 많습니다. 이것들이 다 스테이블 코인처럼 그 현실 세계에서 각자의 그런 경제적인 소비자의 그런 소비 파워라든지 아니면은 동력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현금이라고 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도 블록체인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루나 하나로는 될 수가 없는 거고 페이팔 하나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고 루나에 대해서 또 얘기하자면은 루나가 실패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진보하기 위해서 일종의 본보기로 그냥 공개 처형이 됐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패깅 시스템도 사실 담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약간 다단계스러운 그런 메커니즘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못됐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재단 자체에서도 매우 비협조적이었죠. SEC에 대해서라든지 그리고 그 독원의 그 태도, 개인적인 그런 발언을 떠나서 협조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좀 너무 샹마이웨이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음모론 비슷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좀 당하지 않았나. 공격을 받았을 때도 누구에게 구원을 받지 못했던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루나는 한번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를 잠깐이나마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물론 그 예는 되게 좀 잘못된 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루나를 지지할 생각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코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스테이블 코인도 있었고 뭐 페이팔처럼 저런 스테이블 코인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거다. 스테이블 코인한테는. 예를 들면 뭐 리플이나 이더리움 이런 건 모르겠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분명히 규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다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야 이제 접근성이 명확해지니까요. 그래서 레이어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앞으로 또 각광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파이 시장 때는 뭐였어요? 디파이를 하려고 하는 레이어 1들이 각광을 받았죠. 뭐 그게 이오스가 됐든 뭐 이더리움이 됐든 이더리움이 가장 압도적이죠. 아니면은 테조스나 아발란체나 어떤 게 됐든 간에 다들 이제 디파이를 하고 있는 게 일상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4년 전에 불장 때는 그 이전 사이클에서는 또 NFT를 어디에서 올릴 거냐, 폴리곤에서 올릴 거냐, 이더리움이냐, 아발란체냐, 어디서 게임 파일을 많이 하냐, 이런 걸로 좀 레이어 1이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다루느냐, 이거에도 큰 이슈가 좀 이게 이목이 집중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정말 많죠. 뭐 망한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지금 이제 뭔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도 많거든요. 제가 좀 눈여겨보는 것 중에 이제 리저브 라이트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테더는 뭐 워낙 유명하고 USDC도 기관이 워낙 빵빵한 데서 밀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뭐 경쟁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공급을 좀 맞추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기회가 되면은 계속 얘기할 거예요. 계속 얘기할 거고 바이프로스트 또한 이런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내부적인 일들을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궁금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좀 나중에는 결국 조금씩 이제 오픈을 하겠죠. 그래서 바이프로스트도 분명히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중에 어떤 게 있냐? 제가 좀 뭐 얘기했었지만 일본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입장을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근데 반대로 보면은 오히려 또 늦을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리스크도 좀 존재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일본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업 기준에서 그냥 끌어올리는 것하고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거하고 또 성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런 산업에 대해서 원래 유리했던 입지를 갖고 있던 국가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는 리스크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워낙에 일본이라는 시장이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코인 시장이 나름 좀 그래도 연식이 되는 그런 깊이가 있는 국가예요.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바이프로스트가 제스미라는 그런 프로젝트와 협업을 맺었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가도 궁금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좀 관심이 많은데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를 바이파이가 좀 2.0이 나왔을 때 새롭게 좀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달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좀 기대되지 않으세요? 바이파이 2.0? 그러니까 가격 말고 가격은 기대할 수가 없는 가격이지만 저는 바이파이를 그럼에도 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보여준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비트코인을 다시 비트코인이라는 그런 예대출부터 해서 뭐 마진 거래 이런 것들을 달고 나왔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없다. 그러면은 저도 좀 아쉽죠. 근데 그런 걸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번에 자스민하고 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더 뭔가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클사에서 일본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검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해서 일본하고 뭐 스테이블 코인하고 이런 키워드들이 수면 위로 계속 막 올라와요. 근데 비단 이제 일본뿐만이 아니라 앞서 얘기했듯이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중국도 이제 CBDC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추진을 할 거고 우리나라도 이번 루나로 인해서 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향한 그런 규제들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RWA 그 리얼 월드 에셋 이 중에서 전 스테이블 코인은 꽃 중에 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 디패깅을 막을 것이냐 여기에 되게 엄청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핵심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수요를 늘릴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은데 사실은 수요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공급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공급이 없으면은 이게 수요를 한다고 한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한들 공급이 없으면은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그 재구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힌 그런 수요 정책들 이렇게 쓰면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비상한 그런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해봐요. 거기서 이제 보상도 주고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공급이 없으면은 어차피 스테이블 코인은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명백을 유지를 하려면 공급이 기반이 제일 받쳐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빵빵한 그런 공급량이 있어야 수요도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요뿐만이 아니라 공급에 대해서도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프로젝트를 찾아보시면은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해하고 발굴해내는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포키 익스텐션 해가지고 크롬 이제 PC 버전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벤트 참여를 하고 싶으시면은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며칠까지지? 3월 4일까지네요. 되게 기대요. 이때까지 파티시페이션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해 보시고 저도 조만간에 한번 리뷰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게 뭐 엄청 웅장하게는 아니고 영상으로 할 수 있으면은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뭐 얼마나 크게 달라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은 바이프로스트는 막 그 메인넷 이후로 메인넷 업데이트 수정 보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에버덱스도 나왔죠. 그거는 그때 제가 좀 일을 하고 있느라고 제대로 좀 이야기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는 뭐 풀도 지금 조성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보상이 좀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좀 터치업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고 이번에 또 이제 포키도 나오고 여러 이제 파트너십이나 그 다음에 뭐 사우디 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이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바이파이 2.0에 대해서는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일체 없어요.
제가 이거 몇 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바이파이 2.0이 나올 때까지 제가 계속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 거 보면은 이제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이제는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고요. 2.0이 나왔었을 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 대신 베타가 아니라 좀 빨리 이제 바로 돌릴 수 있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도 완벽하게 이제 보상이 수령이 되고 바이파이 2.0에서도 많은 기능들이 그냥 DYDX처럼 이렇게 완성형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린 만큼요. 그거 한번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PC 버전은 제가 한번 만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걸 가지고 쓸 수 있는 아이디어는 생각은 안 나는데 시간이 된다면은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다음에는 다른 또 뭐 내용들 가지고 이것저것 짬뽕 해가지고 섞어서 이제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시간이 많아요. 시장도 그냥 느긋하게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 한번 지켜보자고요. 이제 1년 동안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그 반감기를 어떻게 이 시장이 이끌고 가느냐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1년 동안 같이 한번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